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 약속대련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약속대련은 아닌 것 같다. 흔히 20년 직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를 의미하는 직이라는 표현보단 오랜 기간 위에서 끌고 당기는 관계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둘의 관계가 강하게 맺어진 건 지난 2006년 검찰 권력과 수사의 핵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란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끌고 당기는 관계는 2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발탁되자 한 위원장은 3차장 검사로 역시 깜짝 발탁되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옛 중수부장인 반부패부장에 올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엄호하고 보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초동에서 맺어진 인연입니다. 재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위원장은 첫 법무부 장관 자리를 꿰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장관인데 국회 안은 물론 밖에서도 야당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방을 벌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시작된 인연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로 확대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서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파장은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말들이 난무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ABC 관계자 발로 나온 말이 TV와 신문,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전해지고 이를 정치 평론가들이 가공하고 재가공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정오쯤 인터넷 매체 쿠키뉴스 보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밀접한 여권 관계자가 한 비대위원장의 이번 내리꽂기식 김경률 추천으로 당원과 대의원들 사이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공천 불만 수준인데 더 구체적인 보도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채널A는 대통령 비서실장 한동훈 만나 사퇴 요구 전달, 김건희 여사 대응 지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 관계자 발인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걸로 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보도에 사퇴 요구 이유가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양쪽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팩트인 것입니다. 보도 다음 날 한 위원장은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단호했습니다. 누구도 갈등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신윤 핵심인 이철규 위원이 나섰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갈등 자체는 사실이나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이 담겼습니다. 사퇴를 요구했던 당일 이관섭 실장, 한동훈 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철규 의원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후유의 갈등은 잠시나마 봉합될 수 있지만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 일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현 권력 대 미래 권력 구도로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권력이 구조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만 놓고 봐도 권력의 1인자와 2인자가 밀고 당기는 수직적 관계만으로 끝까지 유지된 적은 없었습니다. 복제가 가능했던 서슬퍼런 군사 정권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도의 차이지 어느 진영에서나 있기 마련입니다. 1인자, 2인자 둘만 있으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선 1인자와 2인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갈리는 게 여의도에선 바로 공천 때문입니다. 내일도 내달도 아닌 단연마다 기회가 오는데 누가 앞장서 희생하고 양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상대 주군을 흔들고 자기 주군을 압박할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습성과 양태가 정치 경험이 길지 않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겐 신경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익숙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에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고 그 반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의도 문법이 그렇습니다. 둘 사이의 파열음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기가 빠르기보단 더 늦게 나올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천 때문입니다. 곧 공천판이 본격적으로 깔립니다. 1인자냐 2인자냐 뒤로 줄을 길게 서야 합니다. 각자의 주군을 앞세워 내부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둘 사이의 갈등 표출 시기가 빠른 게 아니라 총선 앞두고 대통령 최측근이 여당을 이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권 안에선 한 위원장의 등판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의 본인은 물론 결국 윤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약속 대련이 아닌 이유는 구조적인 권력의 속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혼내거나 예. 아니면은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은 예. 전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이관섭 실장을 보내가지고 누구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저거는 약속 대련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말대로 공격과 수비를 정해놓고 버리는 태권도의 약속 대련이라면 이번 갈등 이후 뭔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갈등 이후 윤 대통령이 이기는 모양새면 국민의힘으로선 4월 총선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위원장이 이기는 분위기라면 윤 대통령은 총선 전부터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이미 벌어진 갈등 자체가 근원적으로 희석되거나 긍정적으로 급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식 권력의 속성입니다.